자, 3장 지적 공부. 지적 관련된 것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한 5단원 정도 돼요. 여기서 12문제 정도 나오는 거니까 뭐 안 나오는 단원은 없습니다. 근데 가장 어렵게 생각하시는 단원이 4장 토지이동이에요. 토지이동. 그쪽이 좀 외울 게 좀 많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단원인데 토지이동 지금 페이지 몇 페이지 안 되죠? 한 4페이지밖에 안 돼. 싹 줄여버린 거예요. 한 3, 40페이지 돼요. 근데 이제 입문과정이다 보니까 그냥 큰 틀만 정리를 해서 넣어놓은 것인데 4장이 토지이동이 가장 어려워요. 근데 어려운데 그걸 하기 전에 토지이동을 하기 전에 토지의 표시 2장, 3장 에? 특히나 2장을 잘 정리하시면 자연스럽게 몇 장이 정리가 돼요? 3장하고 4장이 정리가 돼요. 그러니까 토지이동이 안 되면 일단 2장부터 지번, 지문, 면적, 경계, 좌표라는 것부터 확실하게 하면 그와 또 연관돼서 또 나오는 내용들이 절반 정도 나와요. 그쪽에서. 그렇게 공부하시는 거예요. 자, 이번 시간은 이제 지적 공부를 하는데 앞에서 했던 거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이에요. 계속 똑같은 거 또 하는 거예요. 지적은 결국은 토지 표시 갖고 노는 거예요. 소재, 지번, 지문, 면적, 경계, 좌표를 가지고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이렇게 하는 거다 이겁니다. 제 3장. 이제 며칠 있으면 이제 12월이에요. 연말이면 또 연말은 또 모임도 많잖아요. 또 놀아야 되는데 공부만 할 수 없잖아. 놀 땐 노는데 공부할 때 공부하면 돼요. 그게 가장 어렵죠? 놀 때 놀고 공부할 때 공부하는 게. 그러니까 저도 보면 오늘 뭐를 놀기 위해서 밤새도록 일을 해요. 다음날 놀아. 근데 제대로 못 놀아요. 힘드니까. 그렇지 않아? 옛날에 20대 때는 이틀 밤을 꼬박 새도 상관없는데 지금은요 하룻밤만 꼬박 새면 다음날에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 그런 것 같아요. 지적 공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11월, 12월 달에는 예습하는 게 아니라 복습하라는 걸 하시는 거예요. 감을 잡으셔야 돼요. 흐름을 잡으셔야 돼요. 사실은 흐름 잡는 게 가장 어려워요. 그렇지 않을까요? 내가 이 내용의 흐름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내용을 대충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목차만 알아도 되게 좋은 건데 사실은 목차를 하려면 그 내용을 따라야 목차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흐름을 잡는 게 그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흐름만 잡아놓으면 거기다가 살 붙이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속도로를 예를 들어보면 고속도로 하나 경부고속도로 하나 만들어 놓으니까 평택 IC도 하나 만들고 천안 IC도 하나 만들고 청원 IC, 대전 IC 이런 거 만든 거 금방 만들잖아. 얘가 없으면 못 만들잖아, 얘네들을. 또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또 세종 쪽으로 뚫리는 도로도 만들고 또 새로운 도로도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 기본을 잘 닦으셔야 돼. 그래야 나중에 뭐를 하나 갖다 붙여도 쉽게 붙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얘가 없는 상태에서 얘를 자꾸 붙이려고 하니까 안 붙어요. 다 떨어져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렇게 된다고 이제. 그렇게 하면 나중에 이제 문제 풀다 보면 이제 감이 또 와요. 이게. 자, 지적 공부는 지적 공부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하고 저장하는 것도 지적 공부다. 종이로 된 것도 공부지만 이것을 전산 처리한 것도 지적 공부더라 이겁니다. 맞죠? 지적 공부 몇 개가 있었어요? 지적 공부에는 크게 제가 3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대장이라는 것이 있고, 두 번째로는 도면이라는 것이 있고, 세 번째로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있더라 이겁니다. 경계점의 정의가 뭐예요? 경계점이란 그냥 쉽게 꼭지점이라고 했죠. 꼭지점.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으로서 지적도 임야도의 도회의 형태로서 나타내거나 경계점 좌표 등록부의
좌표 형태로서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기억나시죠? 경계란 경계점하고 경계점을 직선으로 연결해서 공부에 등록한 선이다라고 했었잖아. 도면에는 뭐가 있어요? 지적도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무엇이 있냐면 지적도, 임야, 도가 있고 대장에는 토지대장,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 토지대장, 임야, 대장이 있고 또 공유지 연명부, 공유지 연명부라는 것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대지권 등록부가 있더라 이겁니다. 이게 이제 도입된 연도는 여러분들한테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도입된 연도는 가장 처음에 도입된 것이 토지대장 지적도, 그 다음에 도입된 거 임야대장 임야도, 그 다음에 도입된 거 경계점 좌표 등록부 1975년도에 설명해드렸죠. 제가 주민등록번호 얘기하면서 주민등록번호가 1970년도에 만들어졌다고 말씀드렸었잖아. 그 다음에 2000년도에 들어와서 만드는 것이 공유전명부하고 대지권 등록부. 그럼 부동산 종합 공부는 지적 공부도 아니다? 아니다. 연속 지적도도 아니다. 일람도라는 거 안 들어보셨죠? 지적도에 아니에요? 아니, 지적 공부에 아니에요? 일람도? 안 들어봤잖아 한 번도. 그 아니다 이거예요. 일람도는 뭐냐면 전 세계를 한 장의 도면에 표현되는 게 무슨 지도? 세계지도. 우리나라를 한 장의 도면에 표현되는 것을 대한민국 전도. 노원구 상계동이라고 하는 지번부여 지역을 한 장의 도면에 표현되는 것이 바로 일람도예요. 지적으로 따지면. 그럼 높은 산 위에서 딱 내려다 보는 거야. 비행기 타고 내려다 보는 거야. 그 노원구에 뭐만 보여요? 상계동에 도로하고 하천하고 건물하고 이런 것만 보이죠. 거기에 도면이 앉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격자 간격으로. 그 위에 도면이 격자 간격으로 앉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게 바로 일람도예요. 지금 우리가 내비가 나오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이 나오게 된 배경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내비게이션이 나오게 된 게 바로 GPS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GPS가 1990년도 중반부터 대중화됐거든요. 그래서 내비가 나온 거예요. GPS가 없으면 내비가 안 되는 거거든요. 맞죠? 근데 내비의 가장 큰 단점은 지하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 터널에 들어가면 안 되고 전파를 못 받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비 오면 돼요? 비 올 때 작동해야 내비게이션? 밤에도 돼요? GPS 특징이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야간에도 다 할 수 있는 측량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거예요. 측량. 위성으로부터 전파를 받는 거니까. 근데 이제 내비가 가끔 말 안 들을 때가 있어. 건물이 막 밀집된 지역에 가 있으면요. 내비가 막 주체를 못 해. 그거 왜냐면 전파를 못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파를. 내비게이션이 GPS가 나오기 때문에 내비가 나오는 거예요. 내비게이션. 자, 지적 공부. 지적에서도 위성 측량을 그걸 위성 측량이라고 하거든요. 지적에서도 그 위성 측량을 써요. 시험에 나옵니다. 그 내용까지는. 위성 측량도 지적 측량 방법 중에 하나예요. 자, 이렇게 지적 공부가 있는데 이러한 지적 공부에는 크게 세 가지 등록한다고 그랬죠. 첫 번째, 토지 표시. 두 번째, 소유자. 세 번째, 기타. 토지의 표시라 하면 소재, 지번, 지모, 면적, 경계, 좌표. 시험에 어떤 게 나온 적이 있었냐면요. 한 3년 전인가 4년 전인가 다음 중 토지의 표시로 올바른 것은 1번 소유자, 2번 축척, 3번 경계 또는 좌표, 5번 토지의 등급, 4번 토지의 등급, 5번 개별 공시지가. 경계 또는 좌표잖아요. 그렇게도 시험에 나와요. 단답형으로. 유일하게 2차 과목 중에 유일하게 단답형의 문제는 지적밖에 없어요. 지적의 절반은 단답형의 문제예요. 12문제 중에 6개는 단답형이에요. 그렇게 단답형. 한 줄짜리로. 6개를 무엇이라 한다? 토지의 표시. 토지 표시. 소재와 지번은 그렇지. 모든 지적 공부에 다 등록되더라 이겁니다. 다 동그라미죠? 다 동그라미. 목, 도, 장. 이 도는 뭐예요?
도면이잖아. 장은 장자 들어가는 거, 장자만 들어가는 거 여기 아니냐 이거지. 여기다가 복습하는 거에 지금 저건 또 뭐지 그러면 3주 동안 지금 오늘 3주 차인데 야 저건 또 뭐냐 그러면은 수업만 들은 것도 아니잖아. 수업시에 딴 생각하고 있는 거죠 지금. 여기는 코드 번호하고 어떻게 쓴다 그랬어요? 코드 번호와 플러스 어떻게? 지목을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에 등록됐을 때는 코드 번호와 함께 정식명칭을 쓰고 지목을 지적도하고 임야대 등록할 때는 부호로서 표기하자. 두 문자가 전체 몇 개? 24개고 차문자로 몇 개로 하자? 4개로 하자. 그 4개가 뭐예요? 차자 쫓아가라 했자. 차장천원. 그럼 벌써 그럼 한두 개 맞춘 거예요. 그러면 이게 차, 장, 천, 원이더라 이거네요. 우리가 강의가 인문 강의가 있고 기초 강의가 있고 심화 강의가 있고 또 뭐 있어요? 심화에 심화야? 핵심 이론이 핵심 이론 이렇게 여기까지가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제가 20몇 년 동안 강의했다 그랬죠. 항상 고민이에요. 이때 강의를 어떻게 하고 이때 강의를 어떻게 하고 이때 강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은 공법 빼고는요 달리 할 수가 없어. 이때 다 보여주면 또 한 번 반복하는 거고 또 한 번 반복하는 거예요. 에? 저는 그렇게 수업을 할 거예요. 이때 수업한 거 또 똑같이 하는 거예요. 또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아마 3, 4월 달에 강의는 우리 이때 한두 개 뺄 게 있을 수도 있어요. 3, 4월 때 강의는 하나도 안 빼고 할 거야. 모든 책에 있는 거. 5, 6월 달은 요약집으로 수업하는 거예요. 우리 학원 스케줄 자체가. 요약집으로 하나, 기본서로 하나, 강의는 어때요? 똑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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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번을 반복하는지 몰라요. 지금도 보세요. 이게 지금 오늘 3번째인데 저절로 외워지. 토지 표시를 그래서 내가 이제 소지모 면경자라는 식으로 굳이 외워야 될 필요가 있겠냐 이거지. 6개의 토지 표시를. 맞죠? 자연스럽게 그냥 소재. 그런데 토지 표시가 뭐예요? 그러면 하늘 쳐다보면서 면적, 좌표, 지번, 지목, 경계. 하나가 뭐지? 이렇게 공부하지 말라 이거예요. 이렇게 공부하지 말으시라 이거예요. 토지 표시 딱 물어보면 자연스럽게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가 순서대로 나와줘야 되는 거고 순서대로 우리가 공부를 해왔잖아 지금까지. 그렇게 하는 거야. 면적은 어디에? 여기서 하나 더 추가할 거. 목도장, 축도장 이렇게 얘기를 해. 목도장, 축도장. 여기서 축은 축척이에요. 축척. 지금 책 보지 마세요. 책에 이거 안 써 있어요 지금. 지목이 등록되는 지적 공부에는 뭐도 축척도 등록이 되더라 이겁니다. 목도장, 축도장. 면적은 어디에? 면적은 장에만 이렇게. 시험 이 문제가 나온 적이에요. 다음 중 지적 공부 중에 지목과 면적이 등록되는 지적 공부는 면장만 알아도 답은 토지대장이에요. 지목은 몰라도 돼. 지목과 면적이 함께 등록되는 지적 공부는 이렇게 시험에 나왔어. 면장만 알아도 답은 토지대장이다. 나왔던 문제예요. 나왔던 문제. 경계는 어디에만? 경계는 무슨 경계? 도상 경계라 그랬잖아. 경계점 좌표 등록부 아니라니까요. 경계와 경계점은 다르다고 했잖아. 경계는 어디에만? 도면에만. 이렇게. 지적도이면 좌표는 어디에만?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만 이렇게 등록이 되더라 이겁니다. 여기서 제가 뭐만 추가한 거예요? 축척만 추가한 거잖아.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것 중에. 나머지는 앞에 설명하고 왔잖아 지금. 목도장, 면장, 경계는 도면에만, 좌표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만. 이미 용어할 때 이미 한번 던져주고 왔다 이거야. 용어할 때 한번 던져줬죠? 그 다음에 지번, 지목, 면적, 경계할 때 던져줬죠? 또 나오잖아 지금 여기 이렇게. 또 나온다 이거. 여기까지가 지금 무엇을 해야 돼? 토지에 표시에 관한 사항을 등록한다. 그럼 이런 거 등록하려면 경계와 좌표와 면적을 정하려면 측량을 해야 된다 이거지. 얘네들은 측량할 필요 없는 거예요. 이렇게. 지번 바꿀 수 있어요?
지번 변경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승인받아라. 지번 변경하려면 승인받아라. 누구의? 제가 승인 그러면 그냥 무작정 시도지사 그러면 99.9% 맞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무엇을 등록을 해요?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등록을 하잖아. 근데 이거는 설명했나 모르겠는데 소유자는 소대장이다라고 표현해. 소대장. 여기서 대장이라 하면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보세요. 대지권등록부, 공유지연명부만 보면은 공유지연명부는 어떤 한 필지를 2명 이상이 공유하고 있을 때 그들의 지분을 나타내 줘야 되잖아. 2명 이상이 공유하는 거, 공유자가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되니까 당연히 소유자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경계점 좌표등록부에는 왜 소유자가 필요 없을까요? 걔는요, 경계점에 좌표만 등록하면 그 역할이 끝나는 거예요. 지적도 임야도에는 소유자가 들어갈 이유가 없는 게 지적도 임야도는 경계만 제대로 표현하면 된다 이거야. 근데 왜 그러냐면 여기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라 하면은 소유자의 성명이 있고 주소가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요. 그리고 소유자도 바뀔 수 있죠. 변동 원인도 있고 변동 일자도 있다 이거야. 이것을 도면에다가 한번 기록 한번 해보세요. 필지가 조그만데 그 안에 이름 쓰고 주소 쓰고 주민번호 쓰고 그럼 정작 도면이 할 역할을 잃어버리는 거잖아. 도면의 가장 큰 역할은 뭐예요? 경계를 그려주는 거야. 필지를 그려준다 이거야. 그럼 필지만 그리면 이게 대한민국 어느 필지인지 모르니까 집어는 써줘야죠. 밋밋하니까 지목 하나 써주는 거예요. 옆에다가. 도면을 봐도 토지 용도를 쉽게 알 수 있게끔 이렇게. 그 소유자가 궁금하면 어디 가서 보면 돼요? 대장 가서 보라 이거야. 대장 가서. 그 다음에 개인에는 이제 뭐가 있어요? 주민등록번호가 있죠. 필지도 우리가 1975년도에 전산화를 하는 과정에서 필지마다 고유한 번호를 하나씩 붙입니다. 그게 바로 고유번호라는 거야. 고유번호. 고유번호. 사람에는 주민등록번호가 있듯이 필지마다 고유한 번호를 하나씩 부여하는데 고유번호는 전체 19자리로 구성이 돼요. 19자리로. 19자리로 구성이 되는데 그림에 안 들어가요. 그럼 지적 공부 중에 그림은 뭘까? 그림은. 지적도 임야도가 그림이죠. 그죠? 여기에는 안 들어가요. 나머지는 다 들어가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리고 기타적인 거, 기타적인 게 뭐라? 기타가 토지의 등급이라든지 토지의 등급이라든지 지가죠. 그죠? 토지의 등급, 개별 공시지가가 기타인데 얘네들은 어디에만 들어가요? 여기에만 쏙 들어가요. 그러면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의 등록사항이 아닌 거다면 경계 아니면 좌표가 답이에요. 쭉 위로 보세요. 다 동그라미 쳐 있는데 경계 좌표만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에 들어갈 수가 없죠. 경계는 어디에만? 본면에만. 좌표는 어디에만? 경계점 좌표등록부에만. 그래서 토지대장의 등록사항이 아닌 것 그걸 물어보면 경계좌표예요. 이해하시겠죠? 이거? 이해하셨어요? 네요? 자, 지금부터 어디를 펴보시냐면 147페이지를 보시면 얘가 써있죠? 그러니까 지적 공부냐 아니냐만 구별할 수 있으면 되고 그 밑에 토지대장, 임야대장 나오는데 1912년도, 18년도 이거 한번 설명해드렸는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다 이거예요. 다음 페이지. 등록사항 써있죠? 등록사항 써있죠? 자, 여기서 이걸 한번 볼게요. 지목과 면적이 등록이 되면 지목이 바뀔 수도 있어요? 바뀔 수 있죠. 면적도 증감이 될 수 있죠. 분할이 되면 줄어들고 합병이 되면 늘어나니까 그러한 것을 뭐라고 하냐면 사유라 그래. 사유. 이동사유래. 토지 이동사유. 26회 때 문제. 다음 중 토지의 이동 사유가 등록되는 지적 공부는 토지대장이더라. 26회 때 문제. 26회 때. 자, 등록사항 이제 교재 보시면 일반적인 게 있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나눠져 있죠. 에? 구분하지 마시라 이거예요. 다 그냥 등록사항이다 이겁니다. 다 등록사항. 보세요. 소재집은 들어가 있어요?
소재 지번. 지번의 임의대정에는 뭐를 쓰자? 산자를 쓰자. 지목에는 뭐를 써요? 정식명칭을 쓰라고 나와있죠. 근데 이것도 해야 돼. 코드 번호와 함께 정식명칭으로 쓰자 이겁니다. 면적은 어떻게? 제곱미터로. 이해하셨죠? 소유자는 뭐를 써요? 성명과 주소와 주민번호와 변동원인과 변동일자를. 법인의 경우는 명칭과 소재지와 등록번호를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오른쪽 고유번호. 필지마다 고유한 번호를 붙인다 이겁니다. 그죠? 2번에 뭐가 써있어요? 장번호 보지 마시고요. 마지막에 축척이라고 써있죠? 축척이라고 써있죠? 그 다음에 이때 뭐가 써있어요? 이동? 사유가 써있죠? 그 다음에 뭐가 써있어요? 소유자의 변동 원인과 변동 일자 써있죠? 그 다음에 뭐가 써있어요? 등급하고 지가가 써있잖아. 지금 교재가 몇 개예요? 11개잖아. 여기 5번, 여기 6번. 11개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죠. 요 위에 지금. 토지 표시와 소유자와 기타라고 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11개를 압축해서 볼 수 있다 이거예요. 맞죠?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뚝 잘라서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등록사항 문제 역대적으로 나왔던 등록사항 문제의 80% 이상은 맞춰요. 이 내용만 알고 있으면. 그럼 우리가 지금 3번째 시간인데 첫 번째, 두 번째 시간 했던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복습하는 개념이잖아요. 이 내용까지는. 맞죠? 새로운 내용이 나온 거 몇 개 없죠? 지적은 그래요. 그래서 지적이 한 2장으로도 충분히 압축해서 다 보여줄 수 있다 이거예요. 자체를. 책에 지금 이게 빠져 있는데 빠져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입문 과정이다 보니까 넣었어야 되는 건데 제가 그냥 넣질 않았는데 눈 한번 보세요. 지적법을 공부 잘하는 방법. 그림을 잘 그릴 것. 그림을. 지번도 다 그림 그려서 설명하는 거잖아. 지번. 그림 그려서 공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고유 번호가 들어가요. 고유 번호가 들어가고 여기에 뭐가 들어가요? 소재가 들어가고 지번이 들어가고 여기를 이제 비워놔요. 여기에 이제 뭐가 써? 토지대장 이렇게 써요. 토지대장, 임의대장. 그 다음에 여기에 축척이 들어가고요. 도면번호가 들어가고요. 도면번호는 나중에 한번 설명했는데 도면번호. 장번호가 들어가고 여기는 비고. 비고는 쓸모없는 거예요. 비고는. 장번호는 뭐냐면 우리가 등본은 몇 장이에요? 동사무소 가서 등본 떼면 한 장이죠. 등본은 지금 현재 주소지 하나 딱 딸랑 나고 말잖아. 초본은 이사 엄청 가면 초본 여러 장이죠. 그죠? 1910년도부터 한 사람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크게 변화가 없었어요. 그러면 토지는 한 장이겠죠. A에서 B로 넘어가고 B에서 C로 넘어가고 C에서 D로 넘어가고 이렇게 많이 소유자도 바뀌고 분할도 여러 번 이루어졌다면 한 장, 이력서를 쓸 때도 한 장을 초과해서 쓸 수 있잖아. 그러면 한 장에 다 쓰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야죠. 장번호가 이런 의미예요. 장번호가 만약에 첫 페이지가 3-1이면 얘는 몇 장이에요? 총 페이지가 몇 페이지예요? 3페이지라는 소리예요. 2장이 더 있다는 소리야 뒤에. 그 장번호가 많으면 우리가 등본이라든지 열람할 때 추가적으로 가산해 줘야 돼. 금액을. 복사비 정도는 줘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100원씩 가산하도록 돼 있어요. 얘를 3등분 하는 거 3등분. 이렇게 3등분. 3등분을 해가지고 이쪽에다는 뭐를 쓰자? 토지의 표시를. 이쪽에다는 뭐를 쓰자? 소유자를. 이쪽에다는 뭐를 쓰자? 기타를. 이쪽에 토지 표시 쓰는 거예요. 토지 표시, 소재, 지번, 지, 목, 면, 적, 경계 들어가면 안 되죠. 좌표 들어가면 안 되죠. 끊는 거야. 지목과 면적이 들어가면 뭐도 들어가요? 사유도 들어가는 거야. 사유. 지목 어떻게 써요? 17번 하천 이렇게 쓰더라 이겁니다. 무슨 의미예요? 정식명칭과 코드와 정식명칭을 쓴다 이거예요. 하천의 코드 번호는 17번이에요. 면적은 얼마?
제곱미터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쪽에다는 뭐를 쓰자? 이쪽에다가는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쓰자 이거야. 그러니까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라 하면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소유자의 성명, 그 다음 주소, 그 다음에 무엇? 주민등록번호더라 이겁니다. 이해하셨어요? 성명 대신에 뭐를 쓸 수도 있어요? 명칭. 주소 대신에 소재지. 주민등록번호 대신에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쓸 수 있더라. 이거. 법인일 때는 명칭, 소재지,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토지가 이동되는 사유도 있겠지만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도 있겠죠. 여기에 뭐를 쓰냐면 그 소유자의 변동 원인을 쓰고 변동 무엇을 쓰자? 변동 일자를 쓰는 거예요. 여기 뭐 써요? 여기 뭐 써요? 밑에다가는 기타 지가하고 뭐를 써요? 줄여서 개별 공시지가하고 토지의 등급을 쓰더라 이겁니다. 이게 토지대장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려봐. 오늘 집에 가서 할 일은 이거 그려볼 것. 기본서라든지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토지대장이 나와요. 똑같이 그릴 필요는 없어. 제가 그린 것만큼만, 요 정도만. 얘를 꼭 그려보시면 두 문제가 갖고 가는 거예요. 12문제 중에 두 문제. 그럼 보세요. 내가 이거를 그렸어. 이 토지대장을 정확하게. 그럼 그렸다 이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시험에 토지대장의 등록사항과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틀릴 수가 없겠죠? 내가 이걸 그리고 있는데, 그렸는데, 그럼 시험에 뭐만 나온, 토지대장하고 이메일에 뭐만 나온다는 소리예요? 등록사항이냐 아니냐만 나와요. 토지대장이 1910년도에 토지조사 사업을 해가지고 만들어진 것이다. 그런 거 안 나온다 이거 시험에는. 만약에 그게 나오면 그냥 맞다라고 생각하고 지나가시면 돼요. 그런 지문들은.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역대적으로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에서 뭐만 나와요? 등록되느냐 안 되느냐만 물어보는 거야. 근데 내가 그려봤어. 틀릴 수가 없죠. 이걸 명확하게 딱 그려놓은 건데. 등록사항에 대해서. 그래서 그 다음에 고유번호가 하나 있는데 이 고유번호는 그 교재 보면 정가운데 뭐 고유번호 나와 있죠. 19자리로 됐는데 10자리하고 1자리하고 8자리로 나타내요. 19자리. 19자리인데 10자리와 1자리와 8자리로 구분을 해요. 여기서 10자리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행정구역을 나타내요. 행정구역의 코드. 행정구역을 나타내더라. 이거 행정구역. 우편번호도 코드화되어 있죠. 주민등록번호도 코드화되어 있는 거 맞아요? 앞에는 생년월일은 코드가 아니지만 뒤에 7자리는 코드번호잖아요. 지역과 그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그 코드를 보면. 앞에 1은 1, 2는 1, 2, 3, 4는 성별이고 그잖아요. 코드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둘, 셋 세트. 들어만 보세요. 일단 둘, 셋 세트. 거기 써 있으니까 시도는 2자리. 시군구 3자리. 읍면동 3자리. 마지막에 2자리는 리에. 글자 수만큼 자릿수라고 생각하시면 돼. 시도 2자리. 시군구 3자리. 읍면동 3자리. 나머지 리더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1자리는 대장을 구분하는 코드예요. 1번이 있고 2번이 있고 다른 건 안 보셔도 돼요. 없어요. 세 개도 쓰지 않았고 1은 뭐다? 토지대장. 2는 무엇이다? 임야대장을 나타내는 거야. 근데 여기 8자리는 무엇을 나타내느냐면은 8자리는 지번을 나타내. 지번. 그럼 지번은 본번과 무엇으로 나타내요? 부번으로 나타내죠. 반반씩 하자 이거지. 본번 몇 자리? 본번 4자리, 부번 몇 자리? 4자리 이렇게 되는 게 이게 바로 고유번. 지금까지 고유번호 딱 한 번 시험에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냐면 고유번호는 행정구역, 대장, 지목을 코드화하여 땡. 지목 알 수 없죠? 그렇게 해서 한번 나왔고 고유번호는 어디에 안 들어가요? 그림에 안 들어가. 그림에. 여기서 말하는 그림은 도면이에요. 지적도 임야도. 그것만 시험에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것만. 지적도의 등록사항이 아닌 것 하면은 고유번호만 제껴도 답이 나올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기 하나를 뺀 나머지 전부 다 뭐가 들어가? 고유번호가 다 들어가 있어. 보기 하나 빼고는. 그거 제끼면 답이에요. 그렇게도 나온 적도 있었다 이거예요.
고유본의 가장 핵심은 여기에 안 들어간다. 이거예요. 지적도임에도. 몇 자리에 총? 18자리인데 10자리와 한 자리와 8자리로 나눠지더라. 이겁니다. 공유지 연명부. 이거를 제가 그린 이유가 있어요. 이게 집에 가서 오늘 가서 면적은 그렇다 치더라도 꼭 그려보시라. 자대 그릴 필요 없잖아요. 연필 이렇게 그려보시라는 거 이렇게 그려보고 그릴 때가 어렵지 않아. 이쪽 토지 표시, 소유자, 기타. 여기만 조금 신경 써서 그리면 되지 않겠어요? 이 부분만 하고 이 부분? 그죠? 축척하고 도면번호하고 장번호 있는 데만 좀 신경 써서 그리면 되는 거고 나머지는 토지 표시와 소유자와 기타에서 이런 거 하나만 더 추가하면 되잖아. 자, 공유전명부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한 필지가 이렇게 있으면 이 필지를 몇 명 이상이 A하고 B, A, B 두 명 이상이 무엇하고 있을 때 공유하고 있을 때 이들이 가지고 있는 뭐만 지분만 나타내주면 그걸로 끝이더라 이겁니다. 그럼 시험에 역시 공유지 연명부도 뭐만 나와요? 설마 한 필지를 2명 이상이 공유하고 있을 때 작성하는 지적 공부는 이렇게 나올까? 나오면 좋죠? 나오면 좋은 건 12문제 중에 하나 그냥 맞추라고 쪼는 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아직까지 나온 적은 없고 역시 마찬가지로 공유전명부에서 시험에 나오면 등록사항이냐 아니냐만 물어봐요. 그러면 공유전명부의 등록사항이 아닌 거라면 목도장하고 면장 중에 하나, 면적 아니면 지목이 답이에요. 맞아요? 항상 지금 문제 푸는 건 빠르긴 하지만 공유전명부의 등록사항이 아닌 것을 물어보면 공유전명부에 뭐가 등록되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야. 소재 지번 몽땅, 목도장, 축도장, 면장, 경계는 도면에만, 좌표는 경계 좌표 등록부에만 거기까지 오는 순간에 이미 답은 나와버려요. 오는 순간에 목도장하고 면장 안에 나와버린다고 답이. 경계 나오면 더 좋죠. 경계 도면에만 들어가니까 더 좋은 거고 좌표가 나오면 더 좋고 공유전명부는 2000년도 들어오면서 지적공부로서 인정을 해요. 그전에는 토지대장의 부속공부로서 있었다가 2000년도 들어오면서 지적공부로 편입이 되는데 토지대장의 간소화 차원에서 도입된 거야. 그래서 토지대장에 등록된 내용들을 굳이 중복해서 공유전명부에 등록할 이유가 없다 이거야. 그래서 얘는 필요 없다 이거예요. 이것도 필요 없다 이거예요. 도면번호 축척 다 필요 없어요. 이렇게 생긴 것이 공유전명부. 이게 공유전명부예요. 이게 공유전명부다 이겁니다. 여기다 뭐를 넣어요? 지분을 하나 딱 써주면 이게 바로 공유전명부가 되더라. 그래서 제가 토지대장을 그려보는 이유가 있어요. 얘를 그려보면 지우면 뭐로 바뀌어요? 공유전명부로 바뀌잖아. 됐죠 요거? 그 다음 대지권. 대지권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만 존재하는 거냐면 집합 건물에만 존재하는 겁니다. 아파트, 구분 건물. 아파트, 대표적인 아파트. 그래서 이거는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공부하기 편해요. 이 부분은. 대지권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대지권의 비율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거 얘기하지. 우리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야, 그 집은 얼마큼 있어 그렇게 얘기하잖아. 땅 집은 얼마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게 우리가 일명 대지권 비율이에요. 이렇게 있으면 건물이 이렇게 있더라. 이거 집합 건물이 이렇게 존재하면 여기 밑에 이제 뭐가 있냐면 땅이 이렇게 토지가 이렇게 있더라. 이거. 토지와 건물은 별개예요. 하나로 봐요. 별개죠. 토지와 건물은 별개예요. 땅 주인, 건물 주인 따로 있다 이거예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같았는데 달라지면 법정지상권 생기는 거고 그런 식으로. 자, 집합 건물의 이 두 개를
분리해버리면 권리관계가 복잡해지니까 이 건물하고 토지를 하나로 분리해서 팔 수 없게끔 묶어버려요. 그 묶는 과정이 바로 뭐다? 그게 바로 대지권이라는 거예요. 대지권. 그렇게 대지권 등기되어 있고 등기법에서 대지권의 등기가 경료가 되면 지적공보소관청에서 별도로 작성해서 비치하는 것을 대지권 등록부라고 해요. 대지권 등록부. 그러면 대지권 등록부는 여러분들이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아파트 벽에 뭐라고 써 있죠? 여기 뭐 써 있어요? 건물에 뭐가 써 있어요? 건물에 명칭이 써 있잖아. 무슨 아파트 이런 식으로. 옛날에는 그냥 주공아파트 이렇게 했어요. 현대아파트, 대우아파트, 삼성아파트. 그러다가 1990년도 초반부터 아파트에 비로소 뭐가 도입이 돼요? 아파트에도 이름을 붙입니다. 삼성 레미안, 대우 푸르지오, 강 건너의 창동에 동아 에코빌. 동아 에코빌 있죠? 사실은 동아가 제가 이거 확실한 건 아닌데 동아건설에서 아파트에 이름을 붙이는 게 아마 대한민국에서 아마 거의 최초일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삼성 레미안 나오고 현대 홈타운, 지금은 힐스테이트지만. 그래서 왜냐면 제가 동아를 다녔었거든요. 95년도, 96년도에 입사를 해가지고 96, 97, 98, 99년도까지 4년을 다녔어요. 동아에 4년. 젊은 사람들은 동아건설 모르잖아. 동아그룹 모르잖아요. 근데 40대 후반이라든지 50대 정도면은 동아를 모르시는 분이 아마 없을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건설회사에서는 넘버원이었거든요. 현대보다도 더 기술력이 좋은 회사 중에 하나인데 망했습니다. 90년도 후반에 IMF 들어와서 망했어요. 그래서 대한통운이 동아건설 저기였죠. 협력 그 자회사였잖아요. 대한통운. 대한통운이 지금까지 아마 적자를 보지 않는 회사 중에 하나일 거예요. 물류해가지고 대한통운이. 그 다음에 생명으로는 동아생명. 동아생명 아시죠? 동아생명. 증권으로 따지면 동아증권. 다 있었어요. 생명, 보험, 증권 다 있었어요. 그래서 망했어요. 그래서 본사가 서소문동에 있죠. 서소문동 삼성 앞에. 근데 지금 그 동아 본사를 부영에서 사가지고 부영 아파트 아시죠? 부영에서 사가지고 본사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아건설의 가장 유명한 게 성수대교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회사의 표어가 있어요. 잊지 말자 성수대교. 성수대교 때문에 신인도가 딱 떨어졌으니까 뚝 떨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성수대교를 만회를 하기 위해서 90년도 후반에 부산의 강안대교를 수주를 해요. 부산의 강안대해수욕장 앞에 2층 다리 그거를 수주를 하는데 그때 당시 그게 아마 5천억인가 그래요. 5천억을 가지고 수주를 했는데 설계 변경하고 뭐 하고 해서 이게 1조가 넘어요. 강안대교 공사비가. 그래서 부산 사는 사람들은 한 번씩 다 가봤죠. 강안대교 견학도 해보고. 저희도 가서 견학도 해봤어요. 그 교각 설치할 때. 근데 최종적으로 완공은 다른 회사에서 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회사가 이제 힘들어지니까 시공을 이제 다른 회사에서 했었는데 그거를 수주를 했었어요. 강안대교. 건물의 명칭, 아파트 벽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여기를 생각하시면 돼. A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여기는 B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여기는 C라는 사람, D라는 사람이 구분 소유하는 거거든요. 민법에서 나옵니다. 지난번에 민법 시험에서 나왔었고 구분 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건물의 부분을 전유 부분이라고 그래요. 얘가 전유 부분이에요. 구분 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건물의 부분을 전유 부분이라고 하는데 이 전유 부분에 표시가 들어가고요. 이 A가 이 전유 부분을 소유하기 위해서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를 대지권이라고 그래요. 대지 사용권. 그 대지권은 비율로서 갖고 있더라. 대지권 비율로서. 요게 대지권 등록부의 등록사항이에요. 그래서 대지권 등록부에는 여기에 뭐를 쓰는 거냐면은 건물에 뭐를 쓰고 건물에 표시를 쓰고 전유 부분에 뭐를 써요? 건물에 표시를 한다. 건물의 명칭. 건물의 명칭을 쓰고 전유 부분에 표시가 들어가고 이쪽에 뭐가 들어가요?
대지권의 비율이 들어가면 이게 바로 무엇이다? 대지권 등록부더라. 이거. 역시 대지권 등록부도 시험에 뭐만 나와요? 등록사항이냐 아니냐만 물어봐. 항상 답은 뭐예요? 지목 면적이야. 항상 답은 지목 면적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이해 못하셨어요? 이게 대지권 등록부예요. 그래서 토지대장을 그려보시라니까. 한번 싹 지우면 뭐로 바뀌어요? 공유전문부. 지운 쪽 오른쪽 상단에 세 개를 아파트 사시는 분들 명칭하고 내가 살고 있는 거하고 땅 집어넣으면 이것이 뭐로 바뀌어요? 대지권 등록부로 바뀌더라 이겁니다. 이해하셨어요? 이거 이해하셨어요? 이거 어려우시면 그냥 이것만 하세요. 몽땅, 묵도장, 축도장, 면장, 경계는 도면에만, 좌표는 경계점 좌표등록부에만, 소유자는 대장에만, 고유번호 그림에 안 들어가. 근데 이것만 하기는 아깝잖아. 이런 것도 한번 그려보고 그래야 내공이 쌓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미 여기까지의 거의 한 80%는 앞에서 다 하고 온 거잖아. 하고 온 거를 그냥 표현만 이렇게 했을 뿐이지 표로 이렇게. 맞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수업을 하고 이거 할 때마다 생각이 나는데 이렇게 하고 이제 쉬는 시간을 가졌어요.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쉬는 시간을 딱 가졌더니 어떤 분이 이제 쫓아 나왔어. 궁금한 게 있다고. 질문 좀 하겠다고. 뭘 질문하시려고 하시는데 어떠니? 요런 데죠, 요런 데. 요런 부분에 도대체 뭐가 들어가냐 이거지. 일일이 이거를 쓸 필요 없잖아요, 제가 이렇게. 도대체 이 안에 뭐가 들어가는데 여기는 안 써주고 이렇게 가면 어떡하냐고 해서 질문하러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거를 만약 여기에 X를 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줄 아세요? 그걸 또 외우고 있어요. X 친 걸 외우고 있다고 또. X 친 걸 외우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OX는 안 치겠다 이거지. 필요한 것만 쓰자 이거죠. 맞죠? 근데 뭐라고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대충 타일러서 보냈어요 그냥. 다음에 알 수 있을 거라고. 아니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죠. 여기는 도대체 뭐냐고 여기는 뭐냐 이거지. 지금까지 1시간 동안 설명했는데 지금. 그런 진짜 실화예요. 가장 웃긴 실화는 요겁니다. 실화 중에 하나가 2분의 1 플러스 3분의 1은 얼마예요? 이거 모르는 사람 되게 많아요. 대한민국에. 이걸 왜 써? 2분의 1 플러스 3분의 1을? 2분의 1 플러스 3분의 1이 물어보면요. 5분의 1도 답 나오고요. 몰라요 하는 사람도 있고요. 5분의 2 하는 사람도 있고요. 6분의 2 하는 사람도 있고요.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아요. 6분의 5죠? 6분의 5예요. 이거 몰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아무런 지장 없잖아. 그래서 제가 예전에 20년 전에 30년 전에 30년이면 제가 열 몇 살이야. 20년 전에 어떤 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질문을 해봤는데 80%가 몰라요. 80%가. 심각한 건 아니죠. 몰라도 되니까. 그럼 너 빵 2분의 1 먹을래? 빵 3분의 1 먹을래? 그러면 3분의 1이에요. 그래. 왜? 이게 많잖아요.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이에요. 실화예요, 실화. 이거를 모르는데 이거 어떻게 알겠냐고. 얼마의 제곱 플러스 얼마의 제곱을 루트씩. 이게 피타고라스 정리죠. 밑변을 알고 높이를 알면 빗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잖아. 이걸 모르는데 이걸 어떻게 알겠냐. 이것도 아예 모르지. 이렇게. 몰라도 돼요, 사실은. 계산기로 뚫으면 되잖아. 계산기로. 근데 그래도 피타고라스 정리라는 거 알아야 또 계산기를 두들기지 않겠냐 이거죠. 지적에서 계산 문제가 한 문제가 나와요. 간혹 가다가. 아까 하나 나왔었죠? 근데 사실은 그건 계산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 이미 주어지고 단수 처리만 하는 거니까. 근데 요 정도의 계산 정도의 수준 문제가 나온다. 이거. 요 정도의 계산 수준이. 요게 대지권 등록부예요. 대지권 등록부. 이해하셨죠, 네요? 지금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1월 달에도 그대로 쓸 거예요. 3월 달에 똑같이 씁니다. 5월 달에 똑같이 써요. 문제풀이 할 때 똑같이 써요. 특강할 때 똑같이 써요. 한 열 몇 번 쓸 겁니다. 수업 끝날 때까지. 개인적으로 집에 독강 또 들어. 그런데도 다음 과정에 오면 이거 또 몰라요. 계속 몰라.
계속 몰라. 근데 여러분들이 과목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래. 한 과목이 아니라 6과목이고 각자 본인들이 그 비중을 두는 과목이 틀리잖아요. 민법 10시간 공부할 때 지적법 0.5시간만 공부하면요. 다 맞아요. 다 맞아. 근데 민법 10시간 공부할 때 지적 1시간을 공부하지 못한다라는 거지. 이것만 하니까 계속. 민법하고 개론만 계속 공부를 해요. 나머지 2차 과목에서 공법을 좀 하고 나머지 과목은 어떤 전략으로 가냐면 일단 수업만 듣자. 일단 수업만 갖고 해결하자. 라고 쭉 가요. 근데 그게 4, 5월 달에 벽에 부딪혀요. 민법 개론도 안 되는데 2차도 역시 또 안 되는구나. 그래서 2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 그때. 수업만 들어서는 안 돼. 공인중개사가 시험이 수업만 들어서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은 아니잖아요. 그럼 뭐 합격률이 20%밖에 안 나올 이유가 없잖아. 수업만 들어서 합격하면 어떻게 20%밖에 안 되겠냐고. 그만큼 쉽지 않은 거예요. 열심히 하셔야 돼. 학원에서 이제 우리 상담할 때는 강의만 잘 들으시고 뭐 하면 다 붙어요. 맞아요. 그 말은 맞아요. 맞는데 하여튼 열심히 하셔야 돼. 경계점, 좌표, 등록부. 경계점을 뭐로 등록해요? 좌표로 등록할 때 작성하는 것을 무엇이라 한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게 경계점 맞죠? 여기에 뭐만 등록하면 여기에 좌표만 등록하면 돼요. 이게 끝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얘가 필요 없는 거지. 소유자가 궁금해? 너 소유자 궁금하면 토지대장 가서 봐 이거예요. 여기 이게 들어갈 필요가 없잖아. 이게 들어갈 필요가 없잖아.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건물의 명칭이 왜 필요해? 그죠? 그러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는 뭐만 들어가 주면 돼요? 경계점에 X와 Y만 들어가면 그걸 끝나는 거야. 여기에 X하고 Y, X하고 Y, X, Y, X, Y 이렇게. 몇 점에 대한 좌표값이 써져 있는 게 지금? 경계점. 4점에 대한 X, Y가 써 있죠. 이렇게만 써놓으면 이렇게 4점의 좌표값만 써놓으면 필지를 대충 알 수가 없잖아요. 형상을. 그래서 필지 형상을 대충 그려주는 그렇게. 이렇게 그려주고 여기에 부호를 붙여요.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부호를 붙여주는 이것을 부호도라고 해요. 부호도. 이것을 부호도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럼 여기서 1번, 2번, 3번, 4번 얘를 무엇이라고 그래요? 얘를 부호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경계점 좌표 등록부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작년에 시험에 나왔던 거 뭐냐면 작년도 다음 중 경계점 좌표 등록부의 등록사항으로 올바른 것은 고유번호, 부호도, 부호, 정답. 이게 정답이에요. 작년도 문제입니다. 여기까지 작년도 2문제 나왔어요. 이 안에서. 작년도에. 27회 때. 어렵지 않죠? 이게 좀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토지대장 한번 그려보시라는 거예요. 연습장에다가 한번 그려놓고 한번 살짝 지워보면 공유제면부로도 바꿔보고 또 아파트 생각해서 경계점 대지권 등록부로도 한번 써보고 또 지우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로 변신을 해보시라 이거지. 그러면 등록사항을 물어봤을 때 절대 틀릴 수가 없겠죠. 올해 나왔던 거잖아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의 등록사항으로 올바른 것은 그러면 올바르지 않은 거는 뭐뭐 들어가 있을까요? 지목도 있고 면적도 있고 지목과 면적만 빼면요. 나머지 하나 남아요. 보기 5개 중에. 어? 그러니까 보기 1, 2, 3, 4, 5가 있으면 지목, 면적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소재, 지번, 지목, 소재, 지번, 면적, 고유번호, 부호도, 부호, 경계, 좌표, 지목 이런 식으로 이렇게 3, 4개씩 써놓는다지. 하나씩 제껴 나가면 답이 뭐였다? 부호도 부호도라는 게 답이었다 이거예요. 작년도 문제예요. 27회 때. 그럼 보시면 얘 보세요. 여기를 한번 쳐다봐. 여기를. 단 한 번도 지우지 않았잖아. 저 부분만큼은. 왜? 소재와 지번은 다 들어가니까. 고유번호는 어디 안 들어가요?
지적도 임야도에 안 들어가죠. 근데 아주자가 지적도 임야도 안 그렸잖아. 그러니까 고유번호도 안 지운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대장, 임야대장 똑같은 거고 공유전명부, 공유전명부, 대지권등록부, 경계전 좌표등록부는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기억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더라 이겁니다. 그럼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그래서 경계점 좌표등록부는 1975년도에 도입이 됐는데 전국적으로 작성된 것은 아니에요. 경계점이 좌표로 등록된 지역에 한해서만. 그러면 이제 보시면 일단 등록상만 보시고요. 이거 보세요. 이거를 사람들한테 나눠주면 야 이게 뭐냐라고 할 수 있잖아. 이해하기 힘들죠. XY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또. 그래서 경계점 좌표등록부는 측량도 좌표로 하고요. 면적도 좌표 갖고 구하고 기억나세요? 경계점이 좌표로 되어 있으면 면적은 좌표 갖고 구한다 그랬잖아. 경계를 복원하는 것도 좌표 갖고 복원해서 도면이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좌표로 하면 되니까. 근데 일반인들이 이해를 못 하잖아. 얘는. 그래서 일반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별도의 지적도를 별도로 비치를 하도록 돼 있어요. 요 정도만. 일단 어디까지만? 얘를 뺀 나머지에 대해서 뭐만? 등록사항 정도는 기억하자 이거죠. 등록사항 정도만. 그러면 여기다 이제 하나 더 써보면 여기에 이런 거 들어가요? 부호도하고 부호 들어가요? 네. 여기 지분 들어가요? 네. 여기에 건물의 명칭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전유 부분의 표시 들어가고 대지권의 비율 들어가죠. 이렇게 다시 정리. 요쪽에 있는 것만 딱 봤을 때 요쪽에 있는 부분을 딱 봤을 때 내가 저기에 썼던 내용 여기 지금 제가 썼던 내용들을 표현할 수 있으면 안 그려봐도 된다 이거지. 그때 가서는 맞죠? 이거 쓸 수 있으면 안 그려봐도 된다 이거지. 이거를 쓰기 위해서 한번 그려보라는 거예요. 한번 좀 더 머릿속에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근데 그래서 여기에 지분을 저기다 썼고 명칭 썼고 이거 썼잖아. 저쪽에 있는 거를 여기다 이렇게 옮겨 넣을 수 있을 정도가 되면 굳이 저 그림은 안 그려봐도 자동적으로 머릿속에 남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얘를 하기 위해서 쟤를 계속 그려보라는 거야.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일단 위에 걸 채워넣을 수 있죠. 소재지분 몽땅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하나씩 채워 넣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더 이상 채워 넣을 게 없습니다. 요 안에 더 이상 어떠한 내용을 채워 넣을 게 없다라는 거예요. 다 지금 쓴 거잖아 지금. 여기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다 이쪽에다 지금 넣어놓은 거잖아 지금. 맞죠? 공부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책에 읽으면 답을 못 찾아. 이렇게 책에 있는 거 읽어서 답을 못 찾는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공부를 하셔야 12개를 다 맞는 거예요. 이렇게 책만 보면 맞출 수는 있지만 시험은 쉽게 나올 수도 있고 어렵게 나올 수도 있지만 공부는 쉽게 하면 안 돼요. 왜? 쉽게 하면 쉽게 나오면 합격할 수 있지만 조금 어렵게 나오면 우수수 떨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응용력이 없어지니까. 근데 이렇게 공부를 해놓으면 누가 어떻게 내도 틀릴 수가 없는 거예요. 구조 자체가. 문제 자체가. 어떻게 시험을 낸다 하더라도. 잠깐 그럼 뭐 설명 안 한 거예요 지금? 지적도 임야도 설명 안 했잖아. 잠깐 쉬었다가 지적도 임야도를 봅니다. 잠깐 쉬었다 합니다.